자, 이 여명숙이라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한국에서 철학 공부를 하고 인지과학과 또 이 일종의 그 가상현실 등에 대해서도 미국에 가서 연구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문학과, 일종의 과학과의 결합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각하는 능력을 일종의 과학 분야하고 결합시키는 부분. 그래서 한국에서 몇 안 되는 과학과 인문학의 이런 어떤 동시에 전문가이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도 일하고 포항공대에서 지금 이 교수로 있고, 그리고 한때 박근혜 정부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차은택이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때 지난번에 그 최순실 청문회에 나가서 차은택이 후임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에 취임했다가 열흘 만에 이 부서에 비리가 있어서 이를 인지하고 제보했지만은 묵살되었다.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이 문화부 장관이 물러나라고 했고 해임됐다라고 정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아주 당당하게 당차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걸 그릇이다 어쩌다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고요. 뭐 지금 트위터 상에서도 게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비를 거는 사람에 대해서 대처도 하고 굉장히 당찬 여자로 알려졌는데, 어제 국회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선언을 했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명을 했는데요. 전병헌 정무수석 등을 거론하면서 게임판을 농단하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거는요, 모르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다 싶지만은 한국이 이 게임 산업에 있어서 전 청소년들을 게임 중독자로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가 지금 프로야구단도 소지하고 있고, 게임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또 뭐 한때는 게임 이런 부분들이 중국 자본하고 결합돼서 커지니 어쩌니부터 하면서 좌우간 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요. 이제 게임의 유해성이 사행성 도박으로 다시 번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나는 게 있죠. 문재인 정권의 전신인 노무현 정권에서 바다 이야기라는 부분을 가지고 게임 콘텐츠 어떤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 업체, 심지어 이 도박장까지 광범위한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되어서 한마디로 수십조, 뭐 100조가 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피해를 양산하면서도 그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넘어가 버렸습니다. 당시에 이 바다 이야기에 대한 어떤 게임 컨텐츠 부분에서도 비리가 있었고, 상품권, 게임의 대가로 상품권을 주는데도 비리가 있었고, 또 권력 실세가 이런 바다 이야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박장을 운영한다, 이런 소문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 게임과 한마디로 전자오락 중에서 사행성 전자오락하고의 관계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이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지금 이 게임물관리라는 부분에서 외부의 압력들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를 폭로했는데, 이 폭로 내용뿐만 아니라 위원장부터 한국당 의원, 뭐 민주당 의원까지 어제 다 부딪혀 버렸어요. 아마 여명숙 위원장이 그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초토화시킨 모양인데요. 어쨌거나 이 문제의 핵심은 쉽게 말하면 사행성 도박이 게임에 지금 잠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권력의 배경이 있다라는 폭로를 하려는 것 같고, 그런 폭로하는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굉장히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벌어진 내부 조직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의 조은현 의원 등이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배경의 또 다른 이면에는
염영숙 위원장이 호락호락하게 권력을 가고 들어오는 이 허가, 즉 게임관리위원회에서 그런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 허가를 못 받으면 출시를 못하죠. 불법 게임이 되죠. 그런 허가를 과정에서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나 이런 쪽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SNS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염영수기 때문에 150억에서 600억 손해를 봤다니까 네가 피해를 봤으면 액수도 정확하게 산정을 못하면서 그러냐, 그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점거돼서 제시해라 하고 트윗에서 서로 공방전을 벌인 것도 봤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의 일반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건이기 때문에 이 이건에서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개성이 강해서 뭐 굉장히 독창적이고 자기 주장과 개성이 강한 여성이에요. 국감에서도 그렇게, 청문회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근데 국감장에 와서 할 말을 다 해버리니까 어제 발칵 뒤집어지고 여야 의원들이 여야가 없이 한꺼번에 열을 조진 겁니다. 자, 폭로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염영숙의 주장입니다. 자, 이 31일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게임판에서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고 묻는 유성엽 위원장의 질문에 청와대 고위 인사, 언론들이요, 오늘 신문에 보면 한 줄도 안 났어요. 염영숙이 어제 답변한 내용이요. 청와대에서 다 작업했겠죠. 아니, 자기들은 허위사실이고 고소를 하겠다 했으면 염영숙의 주장과 허위사실이라고 한 사람의 주장을 동시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 자체를 국감장에서 터져서 논란이 된 부분을 아예 보도를 안 하고 일부 어제 초반에 보도 좀 한 내용 중에 보면 청와대 고위 인사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염영숙이 처벌받겠지요. 저도 염영숙 말이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논란이 실명을 거론해서 보기 드문 논란이 벌어졌고 그 이면에는 바다 이야기 2와 같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론은 썩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는가 하면 국정농단 세력이 게임판에서는 누구냐고 물으니까 아마 이걸 주장을 했겠죠. 염영숙 위원장이. 그러니까 니 한번 말해봐라고 물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 고위 인사 이름을 댄 뒤 그의 친척들과 지인들, 1번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2번 3번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그리고 4번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은 특정법이 통과된 후 업데이트 되거나 폭주기관차처럼 달릴 수도 있는데 이를 해결할 여지를 만들지 않고 진행이 된다. 즉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특정 게임 업체들을 유리하게 하는 압력이,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는 법이 이렇게 밀어붙여지면서 거기에 따른 우려점들, 즉 도박성이 심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단이 없이 그냥 누군가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권 때문에. 그 이권은 뭐예요? 게임 산업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도박성 돈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MB 정부 때 그 인사를 통해 나온 법과 그의 친척과 지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게임판 농단 4대 기둥은 이 전병은 수석의 친척인 윤모 전 비서관이고 지인들은 윤모 전 비서관이 속했던 언론사고, 이 게임과 관련되는데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즉 그 언론사는 데일리 게임과 데일리 e스포츠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2년 7개월 동안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경험한 문화부 게임가와 그 인사의 고향 후배라고 자랑하며 각종 음해를 하는 모 교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의 이름도 실명으로 거론했다고 합니다. 여 위원장은 게임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정농단처럼 예산농단과 개별 법률로 이루어지는데 게임농단
역시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도 게임과 놀이가 구분이 안 되는 판이라 빨리 수정이 가능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거나 방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법을 통과시켜 놓고 게임과 관련되는, 그런데 단순히 게임은 순간적으로 컴퓨터를 틀거나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노는 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냥 게임이 아니라 도박성으로 가게 되면 일종의 놀이가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강해진 흐름은 규제 완화인데 특정 규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사행성 관련된 채무 보루라면서 결제 한도와 관계가 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특정하게 도박성을 가진 게임들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 게임이 도박화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 전자오락 게임에 있어서 이 사행성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탁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뭔가 하면 전자로 주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를 결제하는 부분에서 한도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한도를 완화해서 판돈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들이 좀 전문성이고 어려웠고요. 대중들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쉽게 말하자면 권력이 배경에 있어서 그 권력의 배경과 연결되는 이 사람들이 이 판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장악해서 게임판에 게임과 관련되는 법과 제도를 한마디로 특정 게임 등이 한마디로 도박 사행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해서 도박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저로서는 그걸 시정을 하고 막으려 해도 압력이 세서 막아지지 않는데 그 압력의 초점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결제 한도 폐지를 향해 간다면서 확률행 아이템 같은 너무 큰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자, 여 위원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했지만은 게임판에 이 국정농단 4대 기둥이 이를 막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직접 까버리고 이야기하니까 여야 의원들이 다 당황을 했고,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거론한 분이 상당한 근거를 이렇게 가지고 말했다고 봐도 되냐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한국당의 염동열 의원은 개인 감정이나 개인적 트러블에서 비롯된 발언이냐고 확인을 했고, 참 이 여당 의원이라는 사람, 야당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됩니까? 아, 그게 뭐냐? 다 이야기해봐라. 사실이면 적극 보호하겠다 이래야죠. 자, 그러면서 또 조성래 민주당 의원은 발언 내용에 형사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유은혜 의원은 국감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팩트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납득을 못한다 했고, 자, 그러면서 유성엽 위원장은 다음 달 10일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여 위원장 이야기를 다 포함해서 보고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위원장도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병헌 수석 이름을 거론했다 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막 포탈에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실시간 검색에요.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엄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교문위원들한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전병헌 수석은 입장문에서 여명수 위원장의 발언은 허위다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하고요. 사실 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장을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하겠다면서 여 위원장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명수 위원장은 지난 19일에도 게임판 농단이 심각하다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보통요, 산하기관에 장애에 불과한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폭로를 할 때는 작심을 단단히 했다라는 거고,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다 좋은 게 좋다고 2년 7개월 했으니까 이제 끝날 때 다 됐는데 조용히 있다가 가자 할 건데, 이렇게 폭로를 한 거는 작심을 했다는 거고 용기가 상당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맹숙 위원장은 이 국감에서 손혜원 의원이 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게임 업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년 7개월 동안 자기 임기 동안에 논의를 계속 규제를 이야기해 왔는데도 규제가 안 되고 있다면서 그런 규제를 막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압력을 넣고 있는데, 모 정치인, 그러니까 전수석을 친척을 빙자한 사람의 횡포와 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주는 댓글 부대, 또 그를 지지하는 이런 게임 관련 언론사 등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이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SNS에 항의 댓글이 달리고 사무실에 전화가 오는 등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여명숙 위원장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손 의원은 적어도 이 문제에서 정직하게 말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여명숙 위원장에게 일부에서는 여명숙만 나가면 게임 분야가 살아난다, 여명숙이 적폐다라는데 왜 그런 거냐 하니까 기관장을 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그냥 의전만 하고 묻고 놀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 모바일 바다 이야기를 막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듣는 것 같아. 제2의 바다 이야기 판을 벌리려는 걸 막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린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해고시킨 직원들을 소송에 대처하는데 회사 돈을 동원했다부터 뭐 지방에 지금 게임물위원회가 있는데 세종에 있겠죠. 서울에 자주 올라온다. 그리고 뭐 고향이 부산인 것 같은데 부산에 자주 갔다. 이런 부분의 제보가 한나라당의 조은현 의원한테 가서 조은현 의원이 그걸 어제 여명숙을 조지려고 했어요. 이 여야가 관계없이 이 건에 전부 몰두하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게임판이 워낙 크니까 여야 의원들한테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찾아가서 또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이미 정권에 깊숙하게 빨대를 대고 그걸 또 이 바다 이야기판을 막으려고 하는 여명숙을 쫓아내려고 온갖 내부의 게임물위원회 공적 조직 내부의 비리들을 폭로하고, 어제 노조도 여명숙 물러가라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노조가 이야기했습니다. 감히 노조가요, 민주노총 산하 노조로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 기관장을 물러가라고 비리를 어제 공개합니까? 그 전에 하지요. 그래서 아마 폭로를 하니까 온 사방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댓글까지 동원해서 언론은 보도도 하고 하지 않고 있고 사람 하나 죽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존병헌 수석이 자신은 무고하다, 고소하겠다 했으니까요. 그건 그대로 하고 그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쌍방의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로 언론이 중계하는 게 맞지요. 그것이 언론의 책무 아닙니까? 이름조차도 못 쓴다면 청와대 수석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요? 그게 언론입니까? 자, 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바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04년에 등장한 아케이드 게임 바다 이야기, 즉 게임 오락실에서 하는 바다 이야기는 중독성에 힘입어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서 바다 이야기나 그 아류 게임기가 늘어선 성인 오락실이 주택가로 다 파고들었고, 넥타이 맨 사람이나 백수들까지 밤새도록 바다 이야기 한다고 난리가 났고, 그리고 거기서 따면 상품권을 줍니다. 정부가요, 이 성인 오락실에 상품권을 부상으로 주는 제도를 한 게 잘못됐죠. 그 상품권은 곧바로 돈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 문화상품권이 환급이 되고, 이 상품권을 담당하던 업체들이 당시 노정권과 가까운 업체들이 상품권을 이렇게 담당했던 업체로 됐다면 뻔한 거라고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뒤늦게 이 수사에 착수했고, 사전 심의를 받았음에도 사행성이 걸러지지 않고 바다 이야기 같이 이 사행성이 높은 게임이 나갈 수 없는데 나간 것도 잘못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거론되고, 이 이야기는 바다 이야기 게이트로 일파만파로 번져갔는데
10년도 더 된 지금 이 바다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국정감사장에서 여명숙 위원장이 최근 게임 업체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성이나 중독성이 워낙 높아서 애고된 바다 이야기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 거기에 그렇게 되는 게임들이 풀리도록, 도박성 사행성이 높은 게임들이 풀리도록 압력을 넣는 주체가 누구다라고 폭로를 했다는 겁니다. 여 위원장의 표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노력 없이 좋은 상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돈을 투입하는 뽑기라는 거죠.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럭키박스 같은 상품을 구입해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상자를 계속해서 구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확률형 아이템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구성에서 봤을 때 완벽한 도박이라는 거죠. 즉 10번 하는 것보다 20번 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고 30번 하면 더 높아지는 이런 거란 거죠. 자, 일례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의 고급 무기 커처의 금 획득 확률은 0.0001%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경마 적중 확률 0.139, 카지노 슬롯 머신 확률 0.0003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로또 2등에 당첨될 확률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유행하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이 뽑기에 한도가 없다는 거죠. 좋은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써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거고, 그런데 PC 게임 같은 경우는 결제 한도가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로또와 경마도 유명무실하지만은 10만 원이라는 구매 한도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 소비층이 청소년이 이런 오락 게임에서 한마디로 이 미성년자는 복권을 이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확률형 게임을 통해서 도박을 해서 지금 언론 보도에도 1,500만 원, 4천만 원을 날린 초등학생, 중학생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라는 손혜원 의원의 지적이 이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 즉 폰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현금으로도 거래된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는데도 정부가 이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 규제라고 하면서 규제를 못 받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확률형 아이템에서 확률을 공개해라 하는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도 강제성도 없고 처벌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수하지 않는 업체 리스트가 한 번도 공개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형 아이템들이 잘 팔려 나가니까 넥슨이나 NC소프트, 넷마벨 같은 국내의 대표적인 게임 업체들이 전례 없는 한금기를 구가하고 있지만은 대안에는 지금 묵묵부답이고 국회도 여명숙이 죽이려고 그러고, 예? 여야가 합작해서 양심적인 의원 한둘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는 아예 게임 업체들이 불응하고 출석도 하지 않습니다. 여명숙이 혼자 이거 떠들다가 이제 불건해서 폭로를 하니까 이제 사실을 대지 않으면 사법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거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라. 제2의 바다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이 규제를 논할 때마다 공회전이 되는데 게임판에서 누군가가 이걸 장난을 치는데 정치권과 연계해서 규제를 막으려는 구체적인 움직임과 세력이 있고 결국은 업계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게임 업계에 청소년 주머니 털어서 가는데 그걸 정치권이 막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에 둘러싼 끈앞풀들이 막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검찰은요, 이 일에 대해서 여명숙, 전병헌 쌍방주장을 정확하게 수사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조속히 이 문제의 진위를 이렇게 밝히기 바라고요. 저는 뭐 여명숙과 전병헌의 관계를 떠나서요, 이 게임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이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이권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십조가 될 수 있죠. 이 분야를 둘러싼 이권과 로비, 커넥션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미 바다 이야기에서 봤어요. 또 이 정권이 바다 이야기 2를 반복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요, 즉각 검찰에
이 게임과 관련된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해야 되고요. 하지 않는다면요, 이 일에 배후가 매우 깊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